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송기술의 세계 단원에서 수송기술의 발달과 미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송기술의 발달과 미래 목차를 살펴보면 첫 번째, 육상수송기술, 두 번째, 해상수송기술, 세 번째, 우주항공수송기술, 마지막으로 미래의 수송기술 순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습 목표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상수송, 해상수송, 우주항공수송 기술의 발달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시작! 수송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더 빠르고 편리하며 친환경적인 미래 기술을 설명할 수 있다. 네, 정말 잘 읽어줬어요. 이제 수업 내용으로 들어갑시다. 첫 번째, 육상수송 기술입니다. 자, 육상수송 기술에는 BC 5000년경 사람의 힘을 이용하여 긴 통나무를 번갈아가며 받쳐서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던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에 가면 있는 피라미드를 만들 때도 사용됐었던 방법인데요. 이게 육상수송 기술의 가장 시초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람의 힘이 아닌 동물을 이용한 증기기관 발명 이전까지 한 5000년경 이상을 동물을 이용해서 수송을 했는데요. 바로 수레, 마차 등이 되겠습니다. 그 통나무로부터 수레, 마차로 변화되기까지 어떤 게 변화됐을까요? 바로 바퀴가 변화됐습니다. 5000년경에는 통나무처럼 원판형 나무 바퀴였다면 무게를 좀 더 줄이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점점 변화됐죠. 그래서 기원전 2000년 경우 바퀴살과 바퀴통이 생기면서 훨씬 더 가벼워졌고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단단하게 더 만들기 위해서 표면에 철판을 씌웠죠. 그게 바로 기원전 100년경입니다. 즉 통나무를 굴려 무거운 물건을 이동시키는 기술을 응용한 것이고 바퀴가 더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무게를 가볍게 하고 내구성은 튼튼하게 해준 것이죠. 이러한 육상수송 기술은 자동차의 변화와 기차의 발전으로 나눠집니다. 우선 첫 번째 자동차를 먼저 보게 되면 자동차는 증기자동차가 먼저 개발이 됐고 그 다음 내연기관 자동차 그리고 현재 전기자동차까지 개발이 됐습니다. 증기자동차는 1769년 퀴뇨라는 사람이 발명을 했고 원래는 대포를 옮기기 위해 만든 증기자동차인데 이게 사람들이 타고 다니게 되면서 더 널리 상용화가 됐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타고 다니는 대부분의 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일 겁니다. 즉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의 개발로 자동차가 대중화됐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녀서 좋은 점도 있었겠지만 내연기관에서는 오염물질이 발생합니다. 즉 배기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기오염이 심각해졌죠. 그것을 어떻게든 줄여보고자 개발한 것이 바로 전기자동차입니다. 화석연료 고갈 및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전기자동차를 개발하게 된 것이죠. 즉 친환경 자동차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자동차에 대해 알아봤으니 다음은 기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차는 증기기관차 그리고 디젤기관차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고속철도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증기기관차의 경우 1804년 트레비식이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고 레일을 달리는 증기기관차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디젤기관차, 자동차랑 비슷하죠. 20세기 초 증기기관차보다 훨씬 열 효율이 좋고 추진력이 높은 디젤기관차가 만들어져서 대중화되기 시작했고요. 더 빠른 속도로 달리기를 원하는 인간은 바로 20세기 중반부터 특화된 철도 차량과 전용 궤도가 통합된 시스템을 이용해서 시속 20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고속철도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KTX가
있죠. 최근에는 SRT라는 고속철도도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상수송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수송 기술은 BC 5000년경 노젓는 배, 즉 갈대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노를 저어서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집트에서는 파피루스라는 풀을 엮어 만든 갈대배를 사용했었고요. 그 다음에 발명한 것은 바로 범선입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의 힘이 아닌 풍력을 사용하게 된 거죠. 덫의 바람을 받아 추진력을 얻는 배를 말하고 증기선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수천 년간 주요 선박으로 사용됐습니다. 그 다음 발명된 것이 증기선입니다. 19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로버트 풀턴이라는 사람이 발명하게 됐는데요. 이 허드슨 강에서 증기선을 운항했다고 합니다. 자, 자동차, 기차처럼 증기기관에서 디젤기관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선박도 마찬가지로 디젤선이 등장하게 됩니다. 증기선이 디젤선으로 바뀌어 더욱 빨라지고 배를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크게 발전합니다. 현재는 디젤 선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원자력선도 있습니다. 원자력 기관은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한 기관을 얘기하는데 주로 군함에 쓰이고 소량의 우라늄 연료만 가지고도 운항이 가능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주항공 수송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항상 하늘을 날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처음 성공한 사례가 1783년 몽골피해 형제의 열기구입니다.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최초의 열기구를 성공시켰고요. 이 열기구는 지금도 터키에 가면 굉장히 많은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릴리엔탈이라는 사람이 글라이더라는 것을 개발해서 1891년 동력 없이 바람을 타고 나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동력이 있지 않았죠. 무동력인 거죠. 근데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하게 됩니다. 이게 1903년이고요. 엔진을 이용하여 비행에 성공한 최초의 동력 비행기입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가 점점 발전을 하고 개발하고 변형돼서 현재 대형 여객기가 지금 다닐 수 있게 된 거고요. 이 대형 여객기는 1950년대부터 다니기 시작했고 대형 여객기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여객기를 통해 먼 나라까지 해외까지 다닐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여행산업도 발전하게 됩니다. 마지막 우주선 발사입니다. 1961년 지금의 러시아지만 구소련 우주비행사인 가가린이 우주비행에 성공했고요. 그 이후 미국이 성공하고 여러 강대국들이 성공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우주를 탐사하는 시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미래의 수송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자동차인데요. 하이브리드 무슨 뜻일까요? 바로 두 가지의 기능을 같이 갖고 있다. 결합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내연기관과 전동기를 동시에 장착해서 기존의 일반 자동차보다 유해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연비를 높인 친환경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연료로는 우리가 흔히 쓰이는 가솔린, 그리고 경유 등이 쓰이고요. 전기 에너지가 사용됩니다. 실제로 작동될 때는 내연기관과 전동기가 움직여서 자동차를 굴러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화석 연료만 쓰는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가끔씩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해 주기 때문에 연비가 좋고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습니다. 그 다음 전기자동차입니다. 축전지에 전기 에너지를 충전했다가 전동기를 작동시켜서 유해가스나 소음이 거의 없는 친환경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자동차는 전기자동차가 주로 이룰 것을 기대하고 있죠.
이유는 화석연료는 결국 고갈될 것이고,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가 항상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환경오염도 줄이고 화석연료가 고갈되더라도 우리가 지금처럼 편안하게 수송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전기자동차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입니다. 수소연료전기 자동차는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반응시켜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연료전지를 활용한 친환경 자동차입니다.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물이 만들어지는데 그 사이에서 전기가 발생하고 이 전기를 전기자동차처럼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동기를 작동시켜서 활용하되 연료는 수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극초음속 비행기입니다. 스트램제트라는 기관을 적용하여 지구 대기권 밖에서 비행속도가 마하 5 이상으로 나는 비행기를 얘기하는데, 마하라는 것은 음속을 얘기합니다. 초당 330m 정도에 달하는 속도를 가진 것을 음속이라고 하고, 마하 1이 이 음속과 똑같은 속도인데 마하 5라고 치면 음속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터보제트 기관보다 100배 정도의 힘을 더 발생시키고 소음과 진동이 적다고 합니다. 이런 극초음속 비행기가 여객기로도 사용된다면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나 전 세계를 이동할 때 훨씬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겠죠. 자기부상열차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모터에 전원을 공급하면 레일에도 전류가 흘러서 모터와 레일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특징은 대량 수송이 가능하고 다른 육상 수송수단보다 안전하다는 점, 그리고 정확하고 빠르게 운행되며 가장 중요한 점은 환경 오염이 거의 없습니다. 그 원리를 먼저 살펴보면, 나아가는 원리는 그림과 같이 N극은 N극대로 밀어내고 N극과 S극은 잡아당기고 그 다음 S극과 S극은 다시 밀어내는 이 힘을 통해서 점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뜨는 원리는 전자석에 전원을 공급해서 자력을 발생시키면 이 전자석이 쇠로 되어 있는, 금속으로 되어 있는 레일에 붙으려고 하는 특성 때문에 이 기차가 살짝 뜨게 됩니다. 그 뜬 상태에서 S극과 N극을 바꿔주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드론입니다. 자, 드론은 원거리에서 무선으로 조종하여 움직이는 무인 비행체를 얘기하는데요. 위성의 위치 확인 시스템, 즉 GPS가 달려 있어서 위치 정보를 주고받으며 비행하게 됩니다. 현재는 택배, 농업, 군사, 산불 관리, 그리고 의료 및 건강 관리에도 사용되고 있죠. 자, 미래의 수송 기술 중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제어하지 않아도 자동차 스스로 도로의 상황을 파악해서 자동으로 주행하는 자동차를 말하는데요. 핸들 조작도 필요 없고 브레이크를 밟거나 엑셀을 밟을 필요도 없습니다. 본인이 상황을 파악해서 앞에 차가 있으면 멈추고 도로가 비어 있으면 직진하고 내비게이션에 따라 목적지를 향해서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를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가 된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장거리 운전도 힘들지 않을 거고요. 쉽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수송기술의 이용과 안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